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라는 단원을 여러분들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단원의 어떤 대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자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된다. 다양한 변이가 있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변이가 있다. 그런 개체들 중에서 자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그 개념 정리가 또 있으니까 여기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생물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자연 선택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보죠. 자, 여기서 형질이라는 말이 있죠.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특성을 형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과 특성, 특징과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얘기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자, 여기 와서 한번 보고 갈게요. 요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완두콩이야 지금. 이게 지금 완두콩이에요. 이게 완두콩. 완두콩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달팽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그림이,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달팽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요것들은 이제 무당벌레. 무당벌레가 이렇게 있어요. 벌레가 있고, 이건 사람의 어떤 손이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어떤 손,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사람.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종이라고 그래요. 종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자. 근데 이런 걸 종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형질은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특성을 얘기한다. 됐죠? 그러면 이 형질, 여기서 얘네들이 다르다는 거야, 지금. 형질은, 이 녹색으로 써볼까요? 형질이 이렇게 있으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완두콩의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색깔. 달팽이의 모양. 달팽이의 모양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형질이라는 거예요. 무당벌레의 날개 무늬나 색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한다. 사람, 검은 사람, 흰 사람, 황색 사람. 이런 어떤 피부색.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봐봐요.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과 특성. 완두콩이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저런 색깔도 있고, 달팽이도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무당벌레도 날개가 좀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무늬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 손이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형질이라고 하는, 변이라고 하는 건 뭐를 변이라고 했느냐 보면,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요 같은 종의 개체 사이, 하나하나를 개체라고 하죠.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이거를 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요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변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같은 종에서 형질이 다른,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변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 알고 형질 알겠죠? 그리고 변이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서, 변이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제목을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뭐겠느냐?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이 뭐예요? 같은 종에서 왜 이런 것들이 다르겠느냐 하는 거죠. 같은 종에서. 여기서 지금 위에 보면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의 자손 중에 초록색 딱정벌레가 돌연히 나타났대요. 돌연히. 이런 색깔이 다른 거를 변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변이. 색깔이 다른 걸 변이라고 한다 해서 같은 종에서. 그러니까 이 딱정벌레에서 변이가 붉은색이 대부분이었는데, 붉은색 딱정벌레가 대부분이었는데 초록색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돌연히 나타났대요. 뭐가? 저기서 붉은색, 파란색, 그 색깔 이런 걸 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변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거 붉은색 이런 것들은 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형질이라고 그랬지. 형질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에서 형질이 서로 달라. 그런 것들 변인데 어떻게 나타났다고? 돌연히 나타났대. 돌연히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무슨 변이라고 하겠어요?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알겠죠? 이 돌연변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 제목을 이렇게 붙여볼게요.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한번 알아보려는데 돌연히 나타났대. 변이가 돌연히. 그걸 돌연변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돌연히 나타나서 얘네들은 유전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유전이 된다는 거죠. 돌연히 나타나는 것들이 변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유전자 변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쪽 애들 보면 여기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는데 얼룩개가 태어났대. 이들 둘 사이에서. 이렇게 암수 구별이 있고 자손을 번식하는 것을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그래요. 유성생식. 무슨 생식이라고? 유성생식. 그러니까 유성생식이다. 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이 있다. 남성, 여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암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 뭐냐?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그래요.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염색체를 이렇게 가지고, 검정색은 이런 염색체를 갖고 흰 개는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염색체들의 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잠깐 이렇게 여기 지금 흰 개의 염색체가 검은 개죠. 이 검은 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A고 B라고 해보자. A고 B야. 검은색. 이게 흰 개 있죠. 흰 개의 염색체가 조금 다시 할게요.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있어. 지금 이게 검은 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어. A의 염색체, B의 염색체가 있었고, 흰 개가 있었는데 이 흰 개의 염색체가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C하고 D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동 염색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아빠의 염색체 부, 이걸 엄마의 염색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생식을 하려고 그래요. 생식, 자손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수 분열을 한다는 거야. 얘네들이 감수 분열을 해서, 감수 분열을 했다는 것은 이것들이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씩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얘네들이 이렇게 돼서 C라는 염색체, D라는 염색체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수분열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감수분열했다. 감수분열했어. 지금 아빠의 염색체가 이렇게 하나씩으로 감수분열하고 엄마의 염색체가 하나씩 이렇게 감수분열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렇게 수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엄마 염색체하고 아빠 염색체. 또
이렇게 되는 염색체가 있을 수가 있지. 이것들을 그럼 이렇게 나타내 보면 여기서 A하고 C를 가진 염색체, A하고 C를 가진 염색체, 여기서 또 A하고 D를 가진 염색체. 이렇게 해서 지금 상동 염색체가 하나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B하고 다시 B하고 C, 또 B하고 D 이렇게 만들어진 염색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하고 C, 그 다음에 여기서 B하고 D의 염색체가 만나서 자손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를 뭐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수정했다. 수정.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을 수정했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손이지, 자손. 이 어미 개였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개였으면 얘네들은 뭐가 된 거야? 지금 강아지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강아지들이 만들어져서 이 부모의 자손들이 얻어지는데, 이 유전 염색체들이 다양한 조합, 유전자의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검은색, 흰색 개들이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이루어져서 다양하게 나온다. 그래서 유전자의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전자의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지. 두 가지로 얘기해서 뭐가 있냐면 돌연변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의 다양한 조합이 이렇게 있다. 두 가지가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하고,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돌연변이 있죠?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 있어요. 유성생식을 하면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일어나죠. 유성생식은 유전적 변이의 원인이 된다. 유전적 변이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은 유전적 변이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변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자, 이제 한번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사실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이론이죠. 자, 여기서 지금 자연선택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자연선택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초기에 기린의 목길이는 다양했다. 그런데 이때 자연선택을 얘기하려면 일단 얘네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과잉생산이 돼야 된다. 과잉생산이라고 그래요. 과잉생산. 이 과잉생산을 했다. 그러면 이 개체들이 개체 변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요. 개체들이 변이가 뭐예요? 같은 종인데 여러 가지 종류, 목이 짧은 것, 목이 긴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한 종인데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 종인데, 한 종이야. 한 가지 종류인데 다른 뭘 갖고 있다고요?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잉생산됐어요. 과잉생산이 되면 먹거리가 부족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먹거리가 부족해서 얘네들이 생존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존 경쟁을 했다. 이 생존 경쟁을 했다라고 하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생존 경쟁을 하면 그 환경에 지금 그 환경에 여기는 지금 그 환경에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적응을 못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응을 한 애들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목이 긴 애들, 목이 긴 기린이 있을 것이고 적응을 못한 애들은 목이 짧은 기린이 적응을 못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높이 있는 것들 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변이 여러 가지 변이야. 목이 짧은 것, 목이 긴 것, 그것들 변이라고 하죠. 그런데 목이 짧은 것들은 먹이를 제대로 못 먹어서 적응을 못했고, 목이 긴 것들은 위에 있는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걸 먹을 수 있어서 적응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환경에 적응해서 이렇게 적응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자생존 이렇게 얘기해요. 적자생존. 우리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적자생존이 통해요. 공부는 손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적는 자만 생존할 수 있다. 적고 그려보고 써보고 하면서 학습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생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좀 인식을 해봐요. 그래서 이 생존 경쟁을 통해서 목이 긴 기린이 자손을 남겼고 그 과정에서 반복되어 오늘날 같은 목이 긴 기린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존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선택됐다. 자연 선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긴 기린의 후손이 남았다. 목이 긴 기린의 후손이 남았다. 후손이 남아서 이렇게 오늘날은 기린들이면 다 목이 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선택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개념 알고 하고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다윈의 진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연선택은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용불용설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용불용설. 그 진화를 설명하는 데는 지금 크게 우리는 다윈이라는 분이 주장했던 거하고 자연선택설과 용불용설. 용불용설이 뭐냐? 생물이 처한 환경에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사용하는 기관은 점점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점점 퇴화했다. 그래서 아까 그 기린을 생각해 보면 기린이 원래는 목이 짧은 기린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살려고 생존 경쟁을 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목을 어떻게 했어요? 자꾸 이렇게 높이 하다 보니까 목이 길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용불용설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우리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용불용설은 누가 주장했느냐면 라마르크라는 분이 주장을 했고, 라마르크 글씨가 라마르크라는 분이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이 자연선택설 있죠? 이 자연선택설은 누가 주장했냐면 다윈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용불용설은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노력을 했다는 거야. 내가 권투를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권을 단련하기 위해서 주먹을 많이 써서 이 엄지손가락 이쪽이 아주 그냥 뭉퉁하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그건 내가 태어나서 획득한 형질이라고 볼 수 있죠. 모양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았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데,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내가 막 이렇게 정권 단련해서 그러니까 이 주먹이 뭉뚱해졌어. 그러면 이게 유전이 돼서 내 자손들이 태어났을 때 보니까 손이 뭉뚱하게 태어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용불용설은 어떤 기관을 많이 사용해서 태어나고 나서 기관을 많이 사용해서 그것이 어떤 변형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획득 형질이라고 얘기하는데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유전이 되지 않으니까 그 후손이 획득한 형질로 태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기린의 목이 짧았는데 위에 있는 나무의 잎을 먹기 위해서 목을 계속 써서 목이 길어졌다. 그럼 그 후손이 목이 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목이 짧은 것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용불용설은 이 신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용불용설은 잘못된 이론이다.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선택설, 지금 기린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기린들이 있었는데, 형질이 다른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환경에 적응한 것들은 살아남고, 원래 긴 것들은 유전자가 긴 것들이에요. 짧은 건 짧은 거야. 엄마 아빠가 키가 큰 분들이면 그 후손들도 키가 큰 애들이 태어날 확률이 아주 많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현대 진화론의 토대가 된 거야. 요거. 현대 진화론의 토대가 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선택설이. 그래서 돌연변이설, 뭐 격리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는 종합설이라고 해요. 현대는 종합설. 그러니까 자연선택설, 돌연변이, 격리, 교잡 등의 생물의 진화에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요거를 우리는 종합설, 진화의 종합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정도 정리하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를 얘기하는 데는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라마르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용불용설은 잘못된 이론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손 정권을 단련해서 손이 뭉뚱해졌다고 해서 내 후손들이 정권이 단련된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획득된 형질은 유전자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이론이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 이쯤에서 우리가 자연선택설에 대한 이론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자, 적혈구가 이제 우리가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를 얘기하죠. 원래 적혈구는 동그랗고 오목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뭘 해요? 산소를 공급하고, 그렇죠? 산소를 공급하고 막 이렇게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낫 모양의 적혈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낫 모양의 적혈구라고 하는 것은 낫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적혈구. 원래 적혈구는 동그랗고 오목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낫 모양 적혈구를 보면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 이 돌연변이에서 원래 헤모글로빈들에서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게 낫 모양 적혈구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야. 얘네들은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빈혈을 일으킨다.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니까 빈혈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혈관을 막아서 어떤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낫 모양 적혈구 있는데, 낫 모양 적혈구가 있으면 얘네들은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진 것들은 생존에 불리해.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거야. 왜 살아나기가 어려우냐? 산소 운반을 제대로 못해서 빈혈증이 생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혈관을 막아서 기관을 손상시킨다는 거야. 기관을 손상시켜. 되게 빼쭉하니까 원만하게 흘러가질 못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 그런데 그래서 생존에 불리했는데 말라리아 있는 지역에 말라리아 사람들이 많이 걸려서 사망하고 그러는데,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이 말라리아가 많은 발생이 낫 모양 적혈을 가지고 있으면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야. 이 적혈구를 말라리아는 적혈구를 파괴하는 애들인데, 말라리아는 적혈구를 파괴하는데, 이 난 모양을 가진 적혈구는 파괴하지 못한다는 거야, 말라리아가. 그러니까 난 모양 적혈구하고 그냥 적혈구라는 것이 있을 때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 환경에서는 난 모양 적혈구가 유리했다는 거지. 그렇죠? 난 모양의 적혈구가 유리했다. 그래서 난 모양의 적혈구가 얘가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 그냥 일반 지역에서는 이게 불리해요. 근데 이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에서는 요것이 자연 선택되는 것이다. 요것이 자연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모양 적혈구가. 그 지역 환경에 있었으니까 난모양 적혈구가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난모양의 적혈구가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존에 불리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생제 내균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자연 상태의 세균에서 변이에 의해서 항생제 내생세균이 등장했다. 항생제가 뭐를 항생제라고 그래요?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항생제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항생제라고 그래. 그런데 돌연히 이런 세균들이 항생제 내균들이 나타났어요. 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 없던 시절 있죠. 항생제가 없었어. 그러면 여기서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는 여기서 그냥 세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성을 가진 세균. 항생제가 없으니까 굳이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돌연변이에서 어떻게든 하나씩 나와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내성 세균이 그냥 일반 세균보다 상당히 적었다는 거죠. 일반 세균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야. 그런데 항생제를 사용했어요. 항생제를 사용하니까 얘네들은 돌연변이에서 나온 거야. 돌연변이에서 나왔고, 항생제를 사용하니까 일반 내성을 가지지 않은 세균들은 죽어서 대부분이 죽고, 내성을 가진 세균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잖아. 내성을 가진 세균들은 살아남았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갈 때 이렇게 됐어. 항생제를 사용하니까 이것마저 죽고 이제 내성을 가진 세균들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만 많이 증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이게 많이 증가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생제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냥 세균과 내성 세균이 있을 때 누가 자연 선택됐다고요? 내성 있는 세균이 자연 선택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 이런 환경에서는 일반 세균과 내성 세균이 있었으면 이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사용하는 그 환경에서는 세균과 내성 세균이 있을 때 내성 세균이 살아남았으니까 자연 선택됐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A라는 항생제를 쓰고 B라는 항생제를 쓰고 C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생제에 모두 다 내성을 가진 것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 슈퍼박테리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더 엄청난 항생제를 만들어내야만 저것들이 죽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거들은 엄청난 항생제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또 내성을 가진 것들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세균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을 많이 복용한다. 그럼 내가 그 약을 통해서 어떤 세균을 죽여서 내가 건강을 되찾아야 될 텐데 거기서 내성을 가진 균들이 살아나니까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그 약을 먹었을 때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물어보면서 약을 복용도 해야 되고 많이 복용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까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다 정리됐고요. 지금 선생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제시했던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하고 교과서 읽고 하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반복해서 좀 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확대시키지 마세요. 선생님이 출제한다. 선생님이 가리킨 부분에서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이 다룬 내용들만 교과서 읽어보면서 좀 확실하게 해서 좋은 성적 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